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음.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발의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작년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 아니냐? 또 뭐 또 발의하냐? 특검법을. 뭐가 좀 달라졌나요? 그 내용이 약간 내용이. 그 좀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됐단 말은 명확하게 두 가지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넓은 범위로 특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들어간 걸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그다음에 하나 두 개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호바나 컨텐츠 이 두 개만 협찬 집어넣었어요. 의혹 사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넓었거든요 이게.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참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정의당 동참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180석. 그렇죠. 잔인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정의당도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율되는 네.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심플하게 이 두 가지만 넣고 가자. 왜냐면 안 그러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의당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는 두 개의 사건,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네. 그다음 말씀하신 이 도이치모터스. 요거는 뭐 누가 봐도 사실은 의문점이 너무 많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 대상이 됐던 그러니까 네.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이 협찬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뭐 네, 나중에 이제 무혐의가 됐죠.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개는 명확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위를 좀 좁혀서 네.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낳는 걸 조금 줄여가면서 정의당과 함께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최대 두 개로 갔어요.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렇게 간 두 거죠. 개로 간 네, 거다.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검 후보 추천을 비교섭 단체라고 할 거다. 해야 된다. 이 쌍특검 해가지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발의했고 음. 김건희 특검도 20일쯤에 발의한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렇죠.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하겠다라고 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정의당과 다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명확한 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해관계자예요. 그렇죠. 이해당사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을 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 추천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외 정당이 합의해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싸움을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안에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든 원내 교섭단체 해버리면 정의당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 지금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교섭단체로 같아요. 돼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돼 그렇게 있죠.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이지 이게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마냐에 그 사안까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니다. 예, 저는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발의는 민주당이 했지만 물론 네. 뭐 정의당이 따로 발의할 수 있고 이걸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검을 뭐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네. 뭐 변호사 출신 누구든 특검하는 사람 정하는데 설마 그 국민의힘이 출신. 좋아하는 사람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협의가 봅니다. 가능할 거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거 법사위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죠, 김도우 안 되죠. 위원장이 있어서 우회해서 가더라도 한 8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리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쓸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 첫째는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되는 순간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어요. 특검법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은 이거 특검법 왜 하냐고 그럴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슈가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이 특검에 들어가냐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무슨 의혹이 있었는지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게 민주당으로부터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당연하죠. 두 번째,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 미리 예단해서 자 네. 어차피 안 될 거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텐데 이거 왜 해? 그렇다고 안 해요?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더라도 부딪혀 봐야죠. 예전에 드루킨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네. 전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거 했잖아. 단식 투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 관철을 시켰어요.
그게 야당이에요. 야당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거예요. 네. 좀 밖에 가세요. 장애 투쟁도 좀 하고 좀 뭐 단식까지 하라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어떤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야당이 할 일이지. 네.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뭐 하네.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으면 누가 야당을 믿겠어요. 대한정당으로서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두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쉬울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잘 봐요. 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어.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를? 네.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를 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특히 중도층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 쉬울 것 같으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자기 권한이니까. 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은 과연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 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네. 정말 꿀릴 게 없다면, 소위 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특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도 대선에 때 그랬잖아요. 특검 하자고. 대장동 특검 물론 하자고 그랬죠. 네. 그 당시 그거 하자고 다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특검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리고 8개월, 10개월 뒤면은 거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받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총선 가서 만약에요. 지금 뭐 지지율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국민의힘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2년, 당도 보고 2년에 하지만 대한. 2년이 딱 지났기 때문에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좀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여론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이러다가 우리가 패할 수도 있겠다, 참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특검 받으라고 요구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 생각해요.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죠. 막판에 가가지고 끝까지 안 해주고 그렇죠. 사인을 안 한다? 음.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면. 그래요. 이제 김건희 특검 발의가 됐고 정의당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어제 검찰발로 나온 얘기, 검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발로 얘기를 들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주가 조작 가담 혐의자에 대해 매일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를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의지 표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윤석열 처음이죠. 정권 들어서 네. 이런 얘기를 어제 이례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뭐 계산된 건가요? 어떻게 계산된 보세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산했다? 아까 이제 네. 계산된 거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팀장이 그래도 센스가 있잖아. 아 예. 아까 그 얘기를 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사진 나왔잖아요. 네. 화이팅, 검찰 화이팅 요 사진. 아 검찰 화이팅이에요? 잘하고 있다 이거죠. 아 그런 뜻인가요? 아 그렇게 센스쟁이야. 아 그렇게 팀장이. 해석을 너무 했군요. 좋아하시잖아. 네. 잘하고 있다고 지금 감자 드시고 이렇게 감자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화이팅 하고 계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정의당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정의당. 이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대권 전에 했던 방문한 말 이정미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검찰 수사 먼저 지켜봐야 지켜보겠다. 된다. 예. 보고예요 바로. 아. 우리 할 거예요. 좀 더 지켜봐줘. 할 거다. 아직 가지 마. 시간 좀 더 네, 달라. 조금 이제 왜냐면 정의당이 협조를 해서 180석이 넘어버리면 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국회 통과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정의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사를 열심히 하면 좀 지켜보겠다. 협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하는 걸 조금 뒤로 미루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계산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왜 그럼 그 전에 안 특검 했어요? 발의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예요. 정의당한테 이런 제발 느낌이다. 같이 가자. 우리 잠 기다려봐. 우리 할 거야. 약간 wait a minute. 영어 대영어가 되네. Wait a minute. Wait for me. 이러고 기다려 달라고. 놀래긴 왜 놀래? 이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야, 박 영어 진짜 탐. 하실 수 있네요.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충격적이네. 누구를 몰라 충격적이라고? 영어까지. 야, 기도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기다려 달라고. 기다려달라.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다급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당한테.
그래요. 예, 근데 언론을 통해서 너무 늦었어요. 이미 차는 떠나갔고요. 늦었다. 예, 늦었어요. 늦었다.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음. 봅니다. 자, 특검 어떻게 될지 정의당의 스탠스, 태도, 음. 행동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꾼 것도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말은 검찰이 수사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론이에요. 네. 여론. 뭐 최근에 알려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의 네. 비판적 여론이 많이 생긴다잖아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탈퇴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음. 좀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의당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 하기 싫어서 국민의힘 이중대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어쨌든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총선을 앞두고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의당을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선 때 보면은 정당은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에서는 그렇죠. 뭐 민주당 민주당을 후보나 찍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후보 있었어요. 뽑고 네.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정의당에서 비판적 입장을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의 어떤 변화가 정의당의 네. 태도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아.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총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어떤 판단, 이런 판단이 결국은 정의당으로 하여금 특검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 그렇죠. 국민들의 힘이 정의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역시 저는 그리고 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따져보고 그렇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 네.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는 거, 그게 바로 정당이 해야 할 일이죠.